자세예요. 지난주 서울과 경기 지역에 대규모 정전이 발생하고 큰 불길을 들어왔습니다. 쇼핑몰에서 대피 소동이 일어나고 승강기가 멈춰서 소방관들이 구조에 나서게 됐는데요. 이처럼 갑작스런 정전으로 피해를 봤을 경우 배상이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소영 기자입니다. 지난 11일 서울 서남부와 경기 지역 일대가 정전되며 19만여 가구가 암흑속에 갇혔습니다. 정전은 20여 분 만에 복구됐지만 신호등이 멈추고 승강기에 갇혔다는 신고가 400여 건이 넘게 접수되는 등 피해는 상당했습니다. 한국전력은 피해 신고센터를 설치해 보상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2011년 블랙아웃 사태를 살펴보면 배상을 받아내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당시 600억 원이 넘는 피해 신고가 들어왔지만 관계당국이 인정한 것은 이 중 70억 원뿐. 결국 소송전으로 비화했지만 결과는 제각각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법원은 정기 공급 약관을 들어 한전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전국상이 대규모 정전을 막기 위해 지역별 순환 정전 조치가 불가피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난 2013년 서울중앙지법이 국가와 한전의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하며 배상을 향한 촉발을 떼게 됐습니다. 법원은 한전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했다며 농민 재산 피해의 70%와 더불어 승강기에 갇힌 11살 자녀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국가와 한전이 불복해 현재는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으며 오는 30일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6년 만에 또 한 번 대규모 정전 사태가 일어난 가운데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연합뉴스 TV 이소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어제 전주 시내 정전으로 시민들이 큰 불편과 피해를 입었는데요. 사고도 문제지만 이후 한전의 대처는 더 문제였습니다. 한전은 상황 판단을 잘못해 정전 피해를 키웠고 피해 규모를 축소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습니다. 허태우 기자입니다. 어제 오전 8시 반쯤 전주시 효자동 일대에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신호등이 꺼지면서 출근길은 혼잡이 빚어졌고 상가에서는 냉장고와 냉방시설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2시간가량 지속된 정전에 상인들은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너무 덥잖아요. 손님들도 있을 수도 없으니까 그냥 들어서자마자 나가시기도 하고. 그런데 정전이 2시간가량 이어진 이유는 한전의 판단착오 때문이었습니다. 효자동 KT지사에서 정전으로 인해 비상발전기가 가동됐고 이 때문에 연기가 피어올랐는데 한전은 KT에서 화재가 난 것으로 잘못 알고 이곳을 조사했습니다. 정전 때문에 연기가 솟았는데 한전은 거꾸로 그 연기 때문에 정전이 낮출 수 있다며 1시간 10분이나 허비한 겁니다. 1시간 10분을 그런 발전이 들었잖아요. 이게 끝나고 나서 그럼 저희가 별도로 연락합니다. 따로 개인적으로 연락이 온 거 없고. 한전은 피해 규모도 축소 발표했습니다. 전주 효자동의 이 아파트 역시 정전이 된 뒤 주민들은 한여름 더위에 냉장고도 선풍기도 돌리지 못하는 불편을 겪었습니다. 선풍기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니까 더웠죠. 더워서 아무튼 찬물을 막 껴주고 그냥 더워서 없어졌어요. 하지만 이 아파트 단지는 한전이 발표한 정전 피해 집계에서 빠져 있습니다. 한전은 모두 425세대에서 1시간 넘게 전기 공급이 중단된 것으로 집계했지만 취재진이 정전을 확인한 것만 해도 효자동 인근 6개 아파트 800세대가 넘었습니다. 또 인근 중화산동 일부 상가와 종합병원에서도 5분가량 전기가 끊겼는데 한전은 5분 내외의 정전이라며 피해 집계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불안한 것도 한번도 보시면 놀라는 게 다행스럽죠. 사고 하루가 지나도록 정전 원인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가 고압선에 접촉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할 뿐 정확한 파악도 안 된 데다가 마땅한 재발 방식이 없습니다. 대가리가 비싸고 바람이 돌아가는 거 그래도 다녀오는데 저기 형은 저번에 하는 거 한게 실제로 거의 직원들이 조금 내포트 나서 노력하고요. 강원도 대형 산불 원인으로 한전의 변환기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전주 도심에서 발생한 대형 정전 사고에는 한전의 무능과 대응 부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현호입니다. 사실 어버이날 올라갔
갔다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쫓아온 거 같고 엄마 생신까지 그래도 저희 엄마 스크린 2부 출발합니다.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면서 전력 사용량이 늘어나 전국에 정전이 따랐습니다. 에어컨과 냉장고 등을 사용할 수 없게 된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정혜인 기자입니다. 인천시 부평구의 한 아파트. 늦은 밤이지만 불이 들어온 집이 한 곳도 없습니다. 이 아파트 12개 동 중 5동, 350세대에서 어제 저녁 8시 반부터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열대야가 엄청 심한데 문을 열었는데 그게서 공기만 들어오면 되게 힘들었죠. 밤 10시 반쯤 순차적으로 전력 공급이 재개됐지만 일부 세대에는 오늘 새벽까지 전기가 공급되지 않아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승강기가 멈춰섰고 조명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냉동실의 음식들이 조금씩 녹고 있습니다. 어젯밤 10시쯤 경기도 화남시 풍전동의 다세대 주택 40여 세대도 2시간 넘게 정전됐습니다. 지금 기온이 지금도 33도, 34도인데 여기가 그냥 땀도 막 이렇게 다 젖고 이래가지고 한국전력은 에어컨 사용으로 인한 전력 과부하로 변압기가 고장났다고 밝혔습니다. 열대야로 전력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밤사이 전국 각지에서 정전이 잇따랐습니다. 경기도 안양과 의왕, 충남 당진의 아파트에서도 정전이 발생했고 광주 남구에서는 정전으로 주민 2명이 승강기에 불이 뜯다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정혜입니다. 네. 연일 무더위로 에어컨 사용량이 늘어나자 밤사이 서울과 경기 아파트 16곳에서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어제 저녁엔 에어컨에서 불이 나 아파트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문현 기자. 인천시 연수구의 한 아파트. 집집마다 불이 모두 꺼졌고 주민들은 집 밖으로 나와 더위를 식힙니다. 이 아파트 5개로 590세대의 전기 공급이 어제 저녁 8시부터 끊겼기 때문입니다. 옷이 막 젖고 더웠고 밥을 두끼 못 먹겠다고 밥 생각이 하나도 없냐. 사이로 에어컨 바람 쐬고 있는 친구 만나가지고 너무 더워가지고 이제 아이스크림 하나 먹으러 가려고 합니다. 밤사이 에어컨 사용량이 급증하다 보니 전력 장치가 고장난 겁니다. 여기가 좀 노후화되어 있는 데라서 전력 사용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본격적인 요인으로 문제가 좀 발생한 것 같습니다. 한국전력은 긴급 복구반을 투입해 새벽 2시부터 임시 전기 공급을 시작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에서도 오늘 0시부터 아파트 한 개도 98세대에서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전력 공급 과부하로 인해 송전 연결 장치가 녹아내린 겁니다. 평소보다 전기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서울 아파트 7곳, 경기도 아파트 9곳에서 정전이 발생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에선 어제 저녁 작동하던 에어컨에서 불나 주민 59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밤사이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경기도 고양시의 한 아파트 단지 2,400여 세대가 정전으로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 경주에선 자동차 부품 공장에 큰 불이 나 3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김소영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아파트 단지 전체가 불 들어온 집 하나 없이 깜깜합니다. 어젯밤 8시 40분쯤 이 아파트 2,400여 세대 전체에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저녁 먹고 바로 이제 씻고 나오는데 그 소리가 아무 소리가 나더라고. 베란다에 잠깐 앉아있는데 밖에 쳐다보니까 불이 다 나갔더라고요. 밤새 이어진 열대야 속에 주민들은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바깥보다 더 더운 집안. 전기가 나가면서 냉장고 전원도 꺼져버렸습니다. 지금 이 냉장고 안에 있는 게 다
녹으면 다 상해서 버려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일 문제인 거고. 노후화된 변압기가 무더위로 늘어난 전력 소비량을 버티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변압기가 터진 거죠. 한국전력은 변압기 교체 작업이 끝난 오늘 새벽 3시부터 전기 공급이 재개됐다고 밝혔습니다. 시뻘건 불기둥이 공장 위로 솟구칩니다. 건물 곳곳에서 불꽃도 터집니다. 어젯밤 9시쯤 경북 경주시의 한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불이 나 3시간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공장이 휴가 중이어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공장 건물이 전소됐고 인근의 다른 공장도 일부 불에 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아파트 정전 사태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부분 오래된 변압기가 갑자기 늘어난 전력량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인데 이걸 고치거나 바꾸는 게 쉽지 않다고 합니다. 무슨 이유인지 박재현 기자가 소개했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칠흑 같은 어둠에 덮였습니다. 어젯밤 서울 노원구에 1,800세대 규모 아파트 단지에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정전돼서 차에 에어컨 나고 시원하니까 차에 많이 있었어요. 폭증하는 전기 수요를 견디지 못한 변압기가 고장나 정전이 된 겁니다. 낡은 변압기를 대체할 제품을 찾지 못해 주민들은 오늘 오후 5시쯤까지 하는 듯한 더위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누우면 눈이 안 감겨져요. 더워서 벌떡벌떡 일어나서 진짜 밤새 부채질을 지면서 우여곡절 끝에 고장난 것과 같은 1000kW짜리 변압기로 바꿨지만 어제처럼 전력 수요가 늘면 다시 고장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아파트의 경우 전력 수요를 감안하면 지금 변압기 4개를 모두 2000kW짜리로 바꿔야 합니다. 하지만 장비 교체에 수억 원, 설비 공사까지 하면 수십억 원이나 듭니다. 그렇다 보니 변압기가 15년 이상 된 아파트 단지 7,000곳 가운데 올해 변압기를 신형으로 바꾼 곳은 98곳, 1.1%밖에 안 되는 실정입니다. SBS 박지현입니다. 요즘처럼 더운 날이면 에어컨을 틀지 않고는 견디기가 힘듭니다. 당연히 전기를 많이 쓰는데 대구와 경북 아파트 세 채의 한 채꼴로 정전 위험이 큽니다. 변압기 용량이 적은 낡은 아파트라서 그렇습니다.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은 지 24년 된 이 아파트는 여름철이면 정전 걱정을 더위 걱정에 못해야 했습니다. 찜통더위에 전기 사용량이 늘기 마련이어서 변압기 설비 용량의 90%를 넘기기도 했습니다. 변압기 설비 용량을 넘기면 폭발 사고로 이어져 전기 공급이 끊기기도 합니다. 올해는 대책을 세웠습니다. 어렵게 입주민들의 동의를 얻은 이 아파트는 지난달 1300kW의 변압기 용량을 40% 늘린 1800kW로 교체했습니다. 변압기 조이소를 안 하면 변압기 폭파사고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수요 계획에 반영을 시켜서 아주 웃겨받았어요. 냉방기 보급이 늘어나면서 해마다 8월은 적게는 2%, 많게는 15%씩 전기 사용량이 늘고 있습니다. 폭염이 기승을 부렸던 지난 여름에는 변압기 설비 용량이 부족하거나 관리 부실로 26건의 정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은 지 20년이 넘은 오래된 아파트는 대구 경북에서 640여 개, 전체 아파트의 34%를 차지합니다. 현재는 이런 아파트에는 변압기 교체 비용의 절반가량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아파트와 전기 안전관리관은 주기적으로 전기 설비를 점검해 오래된 설비를 교체하시거나 부족한 변압기 용량을 검토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올해 변압기를 바꾸거나 설비를 늘린 아파트는 37곳. 수천만 원에 달하는 교체 비용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입주민이 많아 오래된 아파트마다
한복거리에도 네. 냉방기마저 시원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 MBC 뉴스 이모랑 같이 최재현입니다. 고기 파트 볼게요. 그래서 지금 엄마가 그 바리스타로 말아가지고 있대요. 바리스타. 바리스타? 네. 아. 저그 학교 다닐 때 바리스타 해봤거든요. 그래? 네. 그거 잘할 수 있는 거 찾아서. 무더위에 정전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얼마 전 정전에 엘리베이터까지 멈췄던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독 임대 아파트 주민이 사는 도로만 연달아 전기가 끊긴 건데요. 우연이 아니라 그러면 이유가 있었습니다. 양민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7일 이 아파트의 200여 가구에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사람머리여가지고 비상 발전 장치도 작동하지 않아 엘리베이터도 멈췄습니다. 주민 5명이 갇혀있다 구조됐습니다. 바깥에 산책을 하려고 그냥 뭐 엘리베이터 탔는데 타자마자 이제 정지가 됐어요. 시간상으로는 한 30분 정도 이제 갇혀 있었고요. 이 아파트는 지난주 금요일 저녁에도 정전이 됐습니다. 두 번 다 일반 분양동은 괜찮았는데 국민임대나 장기전세는 임대동의 전기 공급만 끊겼습니다. 전압기 과부하 때문이었습니다. 분양돈 정전된다고 임대동만 정전이 계속 반복되게 되니까 시민들 사이에서 뭐 전업기록이 처리하나 이 아파트 단지의 전압기 개통도를 입수해 확인해봤습니다. 아파트는 모두 14동인데 같은 용량 변압기 2대를 쓰고 있습니다. 한쪽 변압기에 일반 분양동 3동과 임대동 1동, 주차장 등 공용시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변압기에 나머지 임대동 10동이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변압기는 같은데 전기 공급 세대수는 2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머리새는 똑같은 색으로 했거든요. 처음 전기 공급이 끊긴 지난주 금요일 임대 아파트 10동이 하루 동안 사용한 전력량은 14,000kW지만 또 다른 변압기에 연결된 아파트 4동은 네. 9,000kW를 사용했습니다. 용량이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좀 작게 돼요. 조금 용량은 부족하기 때문에 떨어지고. 이 아파트 임대 사업을 주관한 SH공사는 변압기 설계 과정에서 차별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며 과부하가 일어난 변압기 용량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네, 무더위와 열대야 때문인지 요즘 정전 사고도 많습니다. 최근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2번 정전이 일어났는데 공교롭게도 2번 다 임대 아파트 주민 사는 곳만 전기 공급이 끊겼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긴 건지 양민철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이틀 전 이 아파트의 200여 가구에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비상 발전 장치도 작동하지 않아 엘리베이터도 멈췄습니다. 주민 5명이 갇혀있다 구조됐습니다. 바깥에 산책을 하려고 그냥 뭐 엘리베이터 탔는데 타자마자 이제 정지가 됐어요. 시간상으로는 한 30분 정도 이제 갇혀 있었고요. 이 아파트는 지난주 금요일 저녁에도 정전이 됐습니다. 2번 다 일반 분양동은 괜찮았는데 국민임대나 장기전세 등 임대동의 전기 공급만 끊겼습니다. 변압기 과부하 때문이었습니다. 분양돈 정전이 안 되고 임대동만 정전이 계속 반복돼서 되니까 시민들 사이에서 뭐 변압기로도 차별하나 이 아파트 단지의 변압기 개통도를 입수해 확인해봤습니다. 아파트는 모두 14동인데 같은 용량 변압기 2대를 쓰고 있습니다. 한쪽 변압기에 일반 분양동 3동과 임대동 1동, 주차장 등 공용시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변압기에 나머지 임대동 10동이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변압기는 같은데 전기 공급 세대수는 2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처음 전기 공급이 끊긴 지난주 금요일 임대 아파트 10동이 하루 동안 사용한 전력량은 14,000kW지만 또 다른 변압기에 연결된 아파트 9,000kW를 사용했습니다. 용량이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좀 작게 돼요. 조금 용량은 부족하기 때문에 떨어지고. 이 아파트 임대 사업을 주관한 SH공사는 변압기 설계 과정에서 차별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며 과부하가 일어난 변압기 용량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한동훈을 외쳐내려고 하겠어. 그 사람이 그날이 정말 나가요. 그래가지고 윤석열은 정말 이게 그리고 석유화학업체는 특성상 정전으로 공장 가동이 중단되면 가동할 때까지 최대 수십 일이 걸리기 때문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는데요. 하지만 이런 경우 기업체들은 한전 측으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해 소가리만 하고 있습니다. 김유태 기자. 공장 불뚝에서 물길과 함께 시커먼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한전 울산 중앙변전소에서 변압기 건설 공사를 하던 중 0.37초가량 전압이 떨어져 생산 공정에 있던 재료들이 불안전 연소된 겁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진 사고로 석유화학공단의 10여 개 공장이 가동을 멈춰 제품 생산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공단의 정전 피해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지난 2011년 12월 용현변전소에서 전기 공급이 중단되면서 지역체 400여 곳의 전기가 끊겨 330억 원 이상의 직접 피해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정부 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증설공사 이후 시험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품도 재사용하는 등 관리 부실이 원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품을 하나하나 설치하는 과정 중과 테스트하는 과정 중에서 사고가 나가지고 여기에 여러 가지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미세한 수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한전 측의 과실이라도 피해 업체들은 보상도 받지 못한 채 소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한전 측에 과실이 있을 경우 소송이 가능하지만 기업들은 공급자와의 소송 자체가 부담스러워 맞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BBC 뉴스 김기태입니다. 한 달도 안 샀어. 미간이랑. 근데 다 미간이랑 하고 있잖아. 법정에서 판결이 내란이다 하고 났을 때 내란이도 말해야 되는 거 아니야? 사람이 만약에 사람을 죽였어. 실제로 죽였는지 안 죽였는지 심판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니야. 심판 다 이제 전력 사용량이 크게 늘면서 정전 사고가 자주 나고 있습니다. 어젯밤 1,600가구가 정전된 창원의 한 아파트 단지는 자체 전기 공급 시설을 20년 넘게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전력 사용량이 늘수록 오래된 차단기 작동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김효경 기자가 주고. 경남 창원의 한 아파트 단지. 불빛 하나 없이 캄캄합니다. 어젯밤 9시 35분쯤 1,600여 가구 전체가 정전됐습니다. 어젯밤 창원의 최저 기온은 25.2도를 열대어렸습니다. 졸잡이 아이를 키우며 곧 출산을 앞둔 임산부도 갑작스런 정전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픽 소리 나면서 확 나갔어요. 집에 아기는 더워가지고 계속 뒤척이고 무상 통풍기도 충전해놓은 걸로 아기만 쐬고 1,600여 가구 가운데 1,300가구는 40분 만에 분수됐지만 420여 가구는 3시간 가까이 별과 싸워야 했습니다. 4단기 노후로 인하여 전기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단지 전체 정전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오늘 아침 6시 20분쯤 강주광역시 북부의 한 아파트 단지도 정전 4시간여 만에 복구되며 15곳 1,500여 가구가 불편을 겪었습니다. 더워서 못 나갔다고 연락이 와가지고 전기가 나와서 안 되는데 아무 볼 수가 없어요. 전기가 없으니까 냉장고도 지금 몇 시간째 계속 꺼리는 형태잖아. 두 아파트 모두 정전 원인은 기체 전기 공급 시설의 차단기와 교란기 탓입니다. 이들 아파트는 각각 1992년과 1997년 건축 당시 설치한 전기 공급 설비를 아직까지 사용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노후한 상태에서 계속 사용하게 되면 특히 여름철에 전력 사용량이 증가할 때 열이 발생될 수가 있고요. 열이 발생된다 그러면 전체 정전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고요. 한국전기안전공사대는 차단기 등 전기 설비의 통상 사용 기한을 20년으로 늘리고 별다른 규정이나 지침 없이 광고 수준에 비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희경입니다.
경남 창원과 광주에선 아파트 정전 사고가 잇따라 시민들이 무더위에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 아파트들은 자체 전기 공급 시설을 20년 넘게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효경 기자. 경남 창원의 한 아파트 단지. 불빛 하나 없이 캄캄합니다. 어젯밤 9시 35분쯤 1,600여 가구 전체가 정전됐습니다. 어젯밤 창원의 최저 기온은 25.2도로 열대야였죠. 돌잡이 아이를 키우며 곧 출산을 앞둔 임산부도 갑작스런 정전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픽 소리 나면서 확 나갔어요. 집에 애기는 더워가지고 계속 뒤척이고 무선 선풍기 이제 충전해놓은 걸로 애기만 쐬고 1,600여 가구 가운데 1,300가구는 40분 만에 복구됐지만 420여 가구는 3시간 가까이 더위와 싸워야 했습니다. 4단기 노후로 인하여 전기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단지 전체 정전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오늘 아침 6시 20분쯤 광주광역시 북구의 한 아파트 단지도 정전 4시간여 만에 복구되면서 15개도 1,500여 가구가 불판을 지폈습니다. 더워서 못 자겠다고 연락이 와가지고 무슨 소리가 싶었더니 전기가 나가고 안 되는데 아무 볼 수가 없어요. 전기가 없으니까 냉장고도 지금 몇 시간째 지금 계속 지금 꺼리는 상태잖아요. 두 아파트 모두 정전 원인은 자체 전기 공급 시설의 차단기와 계량기 탓입니다. 이들 아파트는 각각 1992년과 1997년 건축 당시 설치한 전기 공급 설비를 아직까지 사용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노후한 상태에서 계속 사용하게 되면 특히 여름철에 전력 사용량이 증가할 때 열이 발생될 수가 있고요. 열이 발생된다 그러면 전체 정전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고요. 한국전기안전공사계는 차단기공 전기 설비의 통상 사용 기한을 20년으로 보지만 별다른 규정이나 지침 없이 운거 수준에 비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희경입니다. 저희 엄마가 지금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에서 이거 일하는 것도 있고 네, 밤새 에어컨 틀고 자는 집이 많아지면서 전기 사용량이 늘어서 정전도 잇따랐습니다. 커플 타고 전기 창문 집 1회 같은 아파트 소출했고 과연은 에어컨 실비에 우리 숨겨오시자 경기도 고양시의 한 아파트 단지가 어둠에 휩싸였습니다. 갑자기 전기가 끊기면서 거실에 축구가 큰 램프를 켜지고 주민들은 에어컨과 선풍기 대신 열심히 부채질을 해봅니다. 연구해서 좀 팔고 저장도 같이 참여하는 거죠. 땀치고 어제 저녁 10시쯤 이 아파트 단지 세대에 전기 중단됐습니다. 1시간 뒤 일부 세대에 전기가 들어왔지만 740여 세대는 정전이 계속돼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냉장고 안에 들어있는 기둥이 식품들 이런 게 지금 걱정이 되니까 지금 그게 잠이 안 오는 거지. 비슷한 시각 인근의 또 다른 아파트에서도 전기 공급이 끊겨 300여 세대가 늦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갑자기 멈추면서 주민 10여 명이 내부에 갇혀있다 출동한 구조대원들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한국전력은 계속되는 폭염에 전기 사용이 늘어나면서 변압기에 과부하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긴급 복구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저녁 8시 반쯤에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19층 에어컨 실외기에서 불이 나 주민 10여 명이 상황을 대피한 뒤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에어컨을 장시간 사용하면서 실외기가 가열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재웅입니다. 층간 소음으로 인한 이 끔찍한 사건이 끊이질 않습니다. 이 40대 남성이 이번엔 위층에 사는 70대 남성을 살해했습니다. 이 첫 공격을 받은 피해자가 관리사무소로 몸을 피하자 이 자동차로 그 관리사무실을 부수고 들어가 또다시 공격했습니다. 배우미 기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출입 통제선이 설치됐습니다. 직원들이 깨진 유리 파편을 치우고 이불을 둘러 바람을 막습니다. 밖엔 앞부분이 심하게 부서진 차량이 서 있습니다. 저 차가
들어가가지고 다 깨지고 가해지고 물리치고 다 깨지고. 차량 주인은 이 아파트 입주민 40대 A씨입니다. 어제 오후 2시 30분쯤 위층 집을 찾아가 70대 B씨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윗집에서 난방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시끄럽다는 이유였습니다. B씨는 관리사무소로 몸을 피했고 직원들이 문을 잠그자 A씨는 차를 몰고 관리사무소에 돌진한 뒤 또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진 B씨는 숨졌고 A씨는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이들은 평소에도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지난 10월과 지난달에도 층간소음 관련 112 신고가 있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관리사무소는 A씨 집을 옮기기로 하고 절차를 진행 중이었지만 참변을 막지 못했습니다. 아주 좀 조용하고 그냥 경찰이 어제는 보이라 공사에서 뒤에서 칼차고 올라온 거야. 경찰은 A씨에 대해 살인과 특수재물 손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배윤입니다. 대 남성이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던 바로 위층에 사는 일가족을 향해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범행 직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요. 경찰은 층간소음 갈등에서 비롯된 범행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오세정 기자입니다. 아파트 공동현관 앞에 순찰차들이 출동해 있고 과학수사대원들도 분주히 오갑니다. 오늘 아침 이 아파트 16층에서 일가족 3명을 태운 엘리베이터가 15층에 도착하자 30대 남성 주민이 탔고 그 직후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아파트 계단입니다. 계단벽에는 손자국처럼 보이는 무늬가 남아있는데요. 흉기로 공격받고 다급히 피신하면서 생긴 혈흔으로 보입니다. 습격을 당한 40대 부부는 상처를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고 부부의 딸도 살과상을 입는 데 그쳤습니다. 이웃 주민이 문을 열어줘 피해자 가족의 피신을 도왔습니다. 문을 열어봤는데 때마침 우리 아기가 튀어나온 거야. 그리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다 입고 나왔어요. 들어오시더라고요. 바로 문을 닫았다. 가해자인 30대 남성은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범행 직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숨진 남성은 피해자 가족의 바로 아래층에 사는 주민으로 파악됐습니다. 주민들은 위층 일가족이 이사 온 뒤부터 층간소음 갈등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공격을 있었다고 이사 오고 나서 시끄럽다고 했다. 경찰은 치료 중인 피해자를 조사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오세정입니다.